국민의힘이 비대위 전환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가처분 신청 제기 등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전운이 감돌고 있는데요. 이 대표와 가까운 정미경 최고위원 등은 오늘 공식 사퇴를 하면서 이 대표를 말렸습니다. 이 대표의 선택 과연 어떻게 될까요? 유정아 상황실장이 관련 내용 정리했습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당의 혼란과 분열 상황을 빨리 수습해야 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내용이나 분열로 국민들께서 기적적으로 만들어주신 정권 교체의 시간을 실패로 만들면 안 됩니다. 네, 그동안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편에 서서 이 최고위원 사퇴를 거부했던 정미경 최고위원 오늘 사퇴를 했습니다. 사고 상태인 이 대표 그리고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했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을 제외하면요.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용태 최고위원만 직을 유지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대표와 가까운 한기호 사무총장도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준석 체제 지도부 거의 붕괴 상태가 됐습니다. 내일 오전 9시 전국위 의결을 통한 비대위 전환 더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대목인데요. 비대위원장으로는 당 지도부 경험이 있고 또 계파색이 비교적 옅은 주호영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내일 비대위로 전환이 되는 즉시 이준석 대표는 가처분 신청이라는 법적 대응 하겠다는 뜻을 밝혔죠. 13일에 기자회견도 예고를 한 상태인데 또 한 차례 전면전을 예고한 셈입니다. 명예로운 결말 이야기하는 분들에게 저는 항상 후회 없는 결말을 이야기합니다. 5년이나 남았기에 피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5년이나 남았기에 조기에 바로잡아야 합니다. 네, 가처분 신청 준비하는 이 대표 측은 이 가처분 신청 인용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징계 사고라고 인정을 해놓고 이미 사퇴한 최고위원이 최고위 표결에 참여해서 이를 뒤집었다라는 건데요. 비대위 전환 과정에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위배했다 이런 주장입니다. 반면에 이런 절차 문제 전국위를 열고 당헌을 개정하면서 해소가 됐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지 않을 거란 쪽에서는 법원이 당내 문제에서 직접 개입을 하는 걸 꺼린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 측의 김용태 최고위원은 법원의 결정을 지켜봐야겠지만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된다면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고도 표결에 참여했던 배현진 전 최고위원 등은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가처분 신청하면 기각될 거야 혹은 인용되면 굉장히 큰 혼란이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먼저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인용된다면 이 일을 초래했던 배현진 최고위원이라든지 그 최고위원들 정말 의원직 사퇴도 고려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이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도 가처분 신청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라는 모임이 있는데 오늘 국민의힘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걸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80여 명이 참석해서 토론을 벌였다고 하는데요. 오늘 오전을 기준으로 해서 이 가처분 소송인단 1,436명이라고 합니다. 모임을 이끌고 있는 신인규 전 상근 부대변인은 단순한 이준석 대표 지지가 아니라 헌법 8조 2항에 명시된 정당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움직임이다 강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일호되는 정신이 뭡니까?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제 헌법 8조 제2항에 따른 정당의 목적과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은 이 당원 당규가 필요 없다. 목적이 앞서기 때문에 수단은 불법해도 넘어가자. 이 얘기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 신전 부대변인은요. 이준석 대표가 도입을 했던 당 대변인 선발 오디션 나는 국대다 출신입니다. 지금 가처분 신청을 논의하는 상황에서 데자뷰를 느낀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흑역사를 끄집어냈습니다. 바로 이때입니다. 저의 지시를 절반을 잘라 먹었죠. 차라리 그냥 지휘하지 않고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법리적으로 보면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네, 2년 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과 갈등을 했던 때 얘긴데요. 추 전 장관이 윤 대통령을 징계를 하자 윤 대통령이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던 점에 이번 가처분 신청을 빗댄 겁니다.
또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과거에 검찰총장 재직하실 때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거든요. 왜 좋아했습니까? 추미애 장관이 없는 사건도 만들고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찍어내게 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직무정지까지 했어요. 저는 상당히 좀 데자뷰를 느낍니다. 네, 원 내에서 이 대표를 지지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이 대표와 가까운 하태경 의원은요, 내일 당헌 개정안 부결시켜달라 이렇게 전국 의원들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의 복귀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상생당헌안 발의를 했었죠. 내일 결의할 당헌은 대결과 파국의 당헌 개정안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 당이 위기에 빠져들 거라면서 뻔히 죽는데도 바다에 뛰어드는 쥐떼들 레밍과 같은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판결이 나기 전까지 우리 당은 극심한 내홍에 휩싸일 것입니다. 만약에 법원 판결로 비대위가 무효된다면 우리 당은 해산해야 할 정도의 위기에 빠져들게 됩니다. 모두 다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모두 죽는 길을 굳이 가려 하십니까? 네, 조혜진 의원은 하 의원과 함께 상생당헌안 발의를 했었고요. 김웅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유일하게 비대위 전환에 반대표를 던진 사람입니다. 이 대표와 가까운 의원들의 존재감 드러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승민 전 의원 역시 노래로 이 대표에게 지원 사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유 전 의원도 정회원이신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박준우 마커가 아끼는 이 코너를 한번 제가 패러디를 해보자면 같이 들어 네,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나왔네요. 좀 들어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제가 받은 교육의 혜택을 국민께 되돌려드리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달려왔지만 많이 부족했습니다. 학제 개편 등 모든 논란의 책임은 저에게 있으며 제 불찰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합니다. 네. 자, 저희가 예고했던 대로 5시 30분 정각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나와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아까 예상했던 대로 사퇴 기자회견이었고요. 자, 본인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학제 개편 등 모든 논란에 대한 책임은 저에게 있다, 본인에게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한다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많이 부족했고 모든 것은 저의 불찰이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앞서 저희가 뉴스픽에서 이제 관련된 논란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논란도 있고 또 이번에 외고 폐지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정말 그 교육 정책을 너무 졸속으로 처리한다는 그런 논란이 여야 모두에서 나왔잖아요. 자, 관련해서 이제 박순애 부총리에 대한 사퇴 요구가 정치권에서 많이 이어졌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도 출근길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듣겠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제 박순애 부총리 사실상의 경질적으로 이제 가닥을 잡은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를 저희가 했었는데 박순애 부총리가 스스로 사퇴하겠다는 그런 뜻을 조금 전 긴급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글쎄요, 본인이 아까 뉴스픽에서 본인이 조금 이제 거부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좀 썰도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여당 내부에서도 워낙 지금 박순애 장관은 사퇴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그런 여론이 많았잖아요. 네, 그렇죠? 대통령도 국민의 관점에서 보겠다라고 맞아요. 했기 때문에 네. 일찍 좀 발표가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기자회견 있기 전까지는 오늘 하루 종일 좀 침묵을 지키다가 글쎄요. 네, 5시 반에 지금 기자회견을 했고 지금 질문도 하나도 안 받고 일단 네, 퇴장을 기자회견 하네요. 자체가 지금 한 1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내용이 짧았고 모든 논란의 책임 저에게 있고 제 불찰이다. 그러면서 이제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한다면서 고개 숙이고 나갔고 기자들이 언제 사퇴 결심했냐 이런 네. 질문들을 계속했는데 답변하지 않고 곧장 현장을 네, 떠났습니다. 일단 만 5세 입학 논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정책과 관련된 질문도 어떤 기자가 던지는 것 같았었는데 일단 본인의 그 사퇴 의사를 밝히는
그런 발언 외에는 이제 다른 질문을 받지 않고 일단 퇴장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조금 전 이제 막 진행된 그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사퇴 기자회견 소식을 저희가 전했고요. 잠깐만, 지금 상당히 당황하고 있을 텐데 류정아 실장이 하던 대목에서 이어서 합시다. 네. 네, 저 뭐 당황하지 않았고요. 이 대표를 지원하는 원내 의원들 이야기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들에 이어서 유승민 전 의원 역시 이 노래로 이 대표에게 지원 사격을 하고 있는 모습 이어보시겠습니다. 유 전 의원도 정회원이신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박준우 마커가 아끼는 코너를 좀 패러디를 하자면 같이 들어 박이 아니라요. 같이 들어 유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까요? 지난 2일에는 장기하와 얼굴들 가수의 이 그건 네 생각이고를 올려서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비판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어제는 아바의 노래를 공유했습니다. 치키티타라는 아이의 아픔을 위로하는 노래인데요. 이 대표를 향한 메시지라는 분석 나왔습니다. 정회원 여러분도 한번 같이 들어보시겠어요? 같이 들어 유. Chiquitita, you and I know how the heartaches come and they go and the stars they're leaving. You'll be dancing once again and the pain will end. You will have no time for grieving. Chiquitita. 네, 당내에는 이렇게 이 대표의 응원군도 있지만요. 이 대표를 말리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대표의 편에 섰던 사람들 얘긴데요. 발제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늘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난 정미경 최고위원 이 대표를 향해서 지금은 멈춰야 할 때다라면서 가처분 신청을 만료했습니다. 이 대표는 대장 혹은 대장부의 길을 가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지금 이준석 대표는 대장의 길을 가야 돼요. 대장부의 길을 가야 돼요. 왜냐하면 대표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당원들의 고통과 그다음에 우리 당의 지금 상황. 여기서 대표가 조금 더 나가면 당이 더 혼란스러워지는 거, 위험해지는 거거든요. 가처분이 뭐 받아들여지든 안 받아들여지든 그거는 이긴 게 이기는 게 아니고 지는 게 또 지는 것도 아니에요. 네, 대장부 얘기를 하는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홍준표 대구시장인데요. 앞서 여태 이 대표 입장에서 중재를 해보려고 했지만 최근의 대응을 보고선 그만두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을 직격하는 모습을 보고였습니다. 오늘 또 한 번 이야기를 했는데 들어보시죠. 자중하시고 후의를 기약하십시오. 더 이상 당을 혼란케 하면 그건 분탕질에 불과합니다. 대장부는 나아갈 때와 멈출 때를 잘 알아야 합니다. 네, 청년들과의 소통에 힘써왔던 홍 시장은요. 대선 당시에 윤 핵관과 이 대표가 갈등할 때도 이 대표에게 힘을 실어줬었죠. 징계 이후에 전국 유랑을 할 때에도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었는데 지금은 등을 돌린 겁니다. 네, 이준석 대표는 그래 놔두세요. 대구에서 한번 식사하실 계획은? 연락 오면. 나는 이준석이하고 친하잖아요. 네, 이 대표의 당내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각에서는 이 대표 역시 정치적인 해결을 모색할 거다 이런 희망 섞인 바람도 나왔습니다. 비대위 전환을 의견하는 전국위원회 바로 내일 9일이죠. 이 대표의 성격상 9일 당장 대응을 하는 게 아니고 10일, 11일, 12일도 아니고 13일 토요일에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한 점에 대해서 해석이 나온 겁니다. 여론을 좀 살펴본 후에 일부 후퇴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 아니냐 하는 얘기인데요. 만약에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접수하면 그 평일날 해야죠. 토요일은 법원에 접수가 안 되는 날이죠. 그러네요. 수목금 정도의 여론의 동향을 좀 보고 그 이준석 대표 스스로 좀 숨고르기를 하면서 정말 나는 억울하지만 나의 희생으로 당이 빨리 안정을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표한 어떤 희생의 멘트를 날리면서 저는 나가는 게 좋지 않나. 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은요.
본인이 이 대표를 적극 설득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덧붙였는데 내일 비대위원장이 임명이 되면 비대위원장 역시 중재에 나서야 한다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 서병수 정국위 의장은 윤핵관 즉 권성동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 등이 먼저 나서서 이 대표와 소통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폈는데요. 지금의 상황의 본질, 윤핵관과 이 대표의 갈등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 의장은 앞서 이 대표의 명예로운 퇴진을 주장한 바가 있는데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기에 아직 늦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저는 윤 대통령의 핵심 실세라고 하는 사람들과 이준석 대표의 갈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이 좀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힘 있고 또 책임 있는 사람. 이 먼저 내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지금 만나야 됩니다. 네, 앞서 이준석 대표의 손을 들어줬던 정미경 최고위원과 홍준표 대구시장도 대장부의 길을 조언하는 상황이지만요. 이 대표는 내일 비대위 전환 의결 즉시 가처분 신청 공언한 상태입니다. 이미 감정이 상해버린 이 대표와 윤핵관 사이에 소통 혹은 중재가 가능할까요? 이 대표 측에서는 비대위 출범과 함께 윤핵관도 이선 후퇴를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 들어가서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전이 이렇게 정리합니다. 비대위 전환 B-1 이준석 대표 의결 즉시 가처분 신청 정미경, 홍준표 대장부의 길 가라.